방금 보신 영상은 일명 소닉붐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원본 동영상의 소리를 그대로 넣을까 고민을 했지만 소리가 너무 커서 줄였는데 실제로는 훨씬 큰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가끔 뉴스를 듣다 보면 굉음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당황했다. 혹은 갑자기 큰 소리가 나 119에 신고가 빗발쳤다. 확인 결과 인근 공군의 실수였다와 같은 뉴스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의 굉음은 일반 전투기가 나는 소음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크기의 소음입니다. 굉음도 굉음이지만 소리가 전해질 때의 충격파도 커 유리가 깨질 수도, 건물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겨우 전투기 한 대가 지나갔을 뿐인데 멀리 있는 건물의 유리창을 깰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제가 졸업 논문도 이 주제로 작성했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꾸 깊게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샘솟지만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다들 보편적으로 알고 있으시겠지만 앞선 현상은 초음속을 돌파하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음속은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지표면에서의 소리의 속도는 대략 초속 340m이며 이 속도를 마하라고 부르고 초음속이라는 것은 소리의 전파 속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엔 먼 거리의 소리를 잘 듣지 않아 소리가 바로 들리는 것 같지만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린 속도로 전파되며 나아갑니다. 비가 올 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이 또한 소리의 속도가 빛보다 느리기 때문에 동시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소리는 파동으로서 정지한 물체가 내는 소리는 어떠한 중첩이나 변화 없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빨간색 점에 관측자가 있다면 생성되는 소리는 어떠한 가속 없이 일정하게 들리죠. 그렇다면 물체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항공기가 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가 나아가는 앞부분은 소리의 간격이 조밀해지고 항공기가 지나간 뒷부분은 소리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빨리 감기를 한 듯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만들어지는 곳이 이동하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간격이 줄어들게 된 거죠. 속도를 조금만 더 높여보겠습니다. 전투기는 음속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소리의 속도보다 느립니다. 항공기의 앞부분은 더욱 조밀해졌고 이전까지 전투기가 냈던 소리가 진행 방향의 앞부분에 조밀하게 모여 있으며 큰 압력차가 발생합니다. 이 엄청나게 조밀하게 모인 소리가 관측자에게 도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소리가 들리겠지만 전투기 바로 앞에 있는 관측자에게는 굉장히 큰 굉음으로 들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소닉붐이라고 흔히 불리는 충격파입니다. 그럼 소리의 속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기가 소리의 전파 속도보다 빠르게 지나가며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소리의 파장의 간격이 좁은 것 뿐이었지만 지금은 삼각형을 그리며 모든 파장이 끝부분에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방에 있는 모두가 중첩된 굉음의 소닉붐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음속부터 천음속 그리고 초음속까지 가속하며 기체의 앞부분에 모여있는 엄청난 압력을 뚫어낸 어느 순간 소리의 속도를 넘어갔을 때 생긴다는 이 하얀 파동. 사실 이건 충격에 의한 충격파도 아니고 전투기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를 넘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닉붐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진은 초음속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은 여객기가 이륙할 때의 사진입니다. 사진과 같은 여객기는 최고 속도에서도 마하의 속도를 넘지 않는데 어떻게 전투기에서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날개 위에서의 압력차에 의한 수증기 응축 현상으로 날개 위에 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구름이 언제 생기죠? 하늘에 높이 떠 있거나 산에 걸쳐 있는 구름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그 위치의 상대 속도가 100%가 되어서 공기 중의 수증기들이 서로 달라붙어 물방울이 얼음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날개의 특정 부분을 지나며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저온 저압으로 변화하며 상대 속도가 100%가 되었고 구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항공기가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날개의 단면 사진인데요. 단면만 따로 떼어내어 공기의 흐름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날개의 윗부분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고 날개 아랫부분의 공기는 느리게 이동합니다. 바로 이 속도차에 의해 날개의 윗부분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되는데
날개 윗부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공기가 표면을 지나며 가속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가속을 하다 보면 특정 위치에서 최대 속도에 다다르고 비행기는 음속을 넘지 않았더라도 날개의 일부분에서는 음속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음속을 넘어선 구간이 생기는 순간부터 아음속과 초음속 사이에 큰 압력이 자리하게 되고 둘 간 정보 전달이 차단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날개의 특정 부분에서 초음속을 돌파한 순간부터 충격파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음속을 돌파한 구간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속을 돌파한 구간과 돌파하지 않은 구간 사이에 충격파가 위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날개 일부분에서 음속을 돌파하였습니다. 음속을 돌파하지 않은 구간에서 생기는 소음이 사방으로 전파되지만 음속을 돌파한 구간을 넘지 못하고 그 바로 뒷부분에 모든 파동이 중첩됩니다. 파동이 중첩될수록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온도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바로 저 구간을 공기가 지나는 순간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고 구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보셨던 변화 과정을 모두 보실 수 있는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충격파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귀가 찢어지는 이 소리를 만들며 나아가는 전투기, 과연 괜찮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괜찮지는 않았겠죠. 실제로 음속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단 비행기 날개 위에 있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지 못해 기체가 분해되기도 하고 기체의 내구성을 올렸더니 음속에 가까워질 때마다 비행기의 기수가 아래로 떨어지기도 양력을 통째로 잃어 스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음속에 가까워지게 되면 비행기 전면에 엄청난 압력으로 일명 소리장벽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엄청난 저항이 발생했고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뉴턴 역학과 양자역학의 차이처럼 아음속 세계와 초음속 세계는 아예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비행기를 만들던 지식이 초음속의 세상에선 전혀 먹히지를 않았고 모든 이론을 다시 정립해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음속을 돌파하는 항공기와 그렇지 않은 항공기의 외관은 굉장히 다릅니다. 날개 두께부터 형상 그리고 비행기 앞부분의 모습까지 완벽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죠. 그렇게 개발된 항공기가 X-1 벨이라는 항공기였고 기존의 모습과는 완벽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를 타고 1947년 10월 14일 미국의 항공조종사 척 예거가 세계 최초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초음속이라는 것이 그리 특별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네요. 영상을 만들며 오랜만에 방구석에 쟁여놓았던 공기역학 책을 피게 되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물론 저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